북한 군인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로 귀순 도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귀순 과정에서 JSA 내에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도 총을 맞았는지 바로 그 여부입니다.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 부분이 살짝 다릅니다. 자, 먼저 북한 집차가 군사분계선 인근으로 오다가 가운데 보이는 도랑에 바퀴가 빠지면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나리오 1과 2 모두 똑같습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총을 든 AK 소총을 든 북한군 병사 3명이 나타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자동차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우리 군에 의해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귀순 병사가 내려서 달아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에 피격이 됐는지 아니면 군사 분계선을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피격이 됐는지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에 피격된 상태로 넘어왔는지 아니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다음에 피격이 됐는지 이유종 기자, 어떤 점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까지도 맞았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가 피격을 당했다면 우리 정전위원회에 있는 군사협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측으로 넘어온 상황에서도 계속 총을 맞았다면 그 문제점이 생기고요. 이렇게 되면 유엔사 교전 수칙에 따라서 남측에 있는 병사들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사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재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합참은요. 일단 합참에 대해서는 피찬 장소에 대해서는 군정의 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된다. 현재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엔사에서는 보도자료를 이렇게 냈습니다. 유엔사에서는요, 북한군 한 명이 차량에 하차하여 계속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도주하였으며 도중하는 동안 다른 병사로부터 총을 맞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오면서도 맞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건 합참에서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확인을 해야지만, 조사가 제대로 돼야지만 이 부분이 확인되는 거죠.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피격당했는지 넘어와서 피격을 당했는지. 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다음부터는 대한민국으로 망명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망명 한 사람을 북한에 쏘았다 그러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당연히 북한에 항의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에 총을 맞았다 그러면 그건 뭐 자기 나라 병사를 자기가 쏜 것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항의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느냐, 북한에선 총을 쏘는데 우리 군은 뭐 했냐라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이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신균 대표님, 네. 교전 수칙 기준이 뭡니까? 자, 비례성과 충분성이라는 거거든요. 네. 비례성은 뭐냐면은 우리가 당한 만큼 그대로 이제 그 정도로 갚아준다라는 네. 것이고, 그것을 이제 충분한 만큼 해준다는 것인데 그 전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유성입니다. 자유권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유권적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위협을 받았다. 즉,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한 것이 확인이 되면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의해서 반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수칙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과거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이럴 때처럼 현장 지휘관에게 그 임무를 줬습니다. 네. 바로 선조치 후 보고해라. 네. 뭐 합참에 지시받고 뭐 유엔사 지시받고 하면 늦어버리니까 선조치 후 보고해라. 그러면 네. 현장에는 지휘관은 이 총성이 과연 우리를 향해서 쏘았느냐 네. 안 쏘았느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네. 판단도 하지 않고 총성 들렸다고 해서 무조건 북쪽으로 총을 쏘게 되면 이거는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그 전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전 수칙. 네, 교전 수칙이 현재 거기 보면 같은 양으로 충분히 반격한다고 돼 있죠. 네. 저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서해안의 NLL에서는 막 2~3배 정도로 반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일단 교전 수칙은요,
모든 곳에서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어떤 지점이냐에 따라서 명령과 교전 수칙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데 이 JSA, 공동경비구역 JSA 내에서의 교전 수칙은 2급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알려진 바로는 우리 측 병력을 위해하려는 공격이 직접적으로 있을 경우 같은 무기로 같은 양의 응사를 하는 것,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톱10 팀이요, 실제로 JSA에 근무했던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교전 수칙을 교육받았냐 물었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사격을 하지 않는 이상 사격을 하지 않게 돼 있고요. 상대 측에서 공격하는 것에 준한 공격만 하게 돼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저희는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대응 사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들은 말씀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병사, 우리 초소가 직접 공격을 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현장에선 판단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북한군 병사가 넘어오는 상황에 그를 구출해야 되는 게 우선이었고 우리가 응사를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들리거든요. 첫 번째는 응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어야 되는 상황인지, 네. 이 총성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판단을 해봤더니 우리에게는 지금 피탄 흔적이나 네. 우리가 다친 어떤 사람, 우리가 다친 기물, 이런 게 파괴된 기물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니구나. 또는 우리 상공을 지나갔다 해도 그것은 적대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쏜 것인지 네. 오바를 한 것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JSA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 교전 수칙을 엄격히 지켜야만 되는 것이 적과 대치하는 그 공간이 네. 보통 한 10m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총을 쏘면 둘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우리를 공격하는 명백한 그런 그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사격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교전 수칙이 굉장히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이제 일반 JSA나 이런 교전 수칙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데잖아요. 네. 판문점이라는 데가. 그런데 총성이 40여 발이 거기서 들리고 총격전이 있었는데 너무 우리 군이 아무 대응을 안 한 거 아닌가. 사실 아까 교전 수칙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문이 드는 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신은균 것 대표님, 이거 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궁금한 부분이 그겁니다. 40여 발의 총소리 들렸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총성이 들렸는데 우리 군이 대응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북한군 병사가 쓰러져 있는 지점을 확인할 때까지 25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15분. 15분이 걸렸는데 그 15분 동안 그러면 뭘 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판문점이라고 하는 저 지역을 보면 항상 우리가 보는 화면은 파란색 단층 건물에 그 옆에 이제 이렇게 지금 저 복장을 한 병사들이 아주 차렷 자세를 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 보고 있는 그 모습만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항상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 갔을 때만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갔을 때 그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관광객이 입장료만 내면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타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정도 시간이면 관광이 다 끝났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저 아스팔트로 된 그 어떤 그 파란색 단층 건물이 있고 한 그 일대의 광장에는 북한 측 병사도 우리 측 병사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화면 TOD만 보고 또는 그 CCTV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저 병사가 달려오는 저 지점이 최초에 3시 35분에 그 차에서 내렸고 네. 그때부터 우리가 3시 15분에 내렸고 3시 31분에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16분 동안 뭐 했냐? 네. 그 16분 동안 우리 눈에 보였던 게 아니고 숲속에서 총을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점이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이 판문점, 회담을 하는 그 건물이 있고 아스팔트로, 콘크리트로 바닥이 잘 다져진 그런 지역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병사는 그 외곽을 벗어난 숲풀 속, 나무와 숲이 울거진 외곽 지역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즉각 발견할 수 없었다는 그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교전 수칙이 있고 대응을, 사격을 해야 되지만 이론과 실제가 다를 수 있겠죠. 판문점 초소 근무를 직접 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대답이 실제 근무자, 과거 경험자에게 돌아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직접적으로 저희 초소 쪽으로 총이 날라온 것도 아니고 이 판문점이라는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양측이 완전히 무장이 다 돼 있잖아요. 그 교전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쪽 병사들이 바로 맞대응을 했다면 굉장히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교전하지 않은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는 보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전으로 가지 않고 넘어온 북한군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끌어왔다는 것까지가 오히려 다행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국회 국방이라든가 이 기자실이라든가 현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 입에서는 15분 동안 뭐 했냐? 네. 도대체 대응 사격을 하지 않고 뭐 한 거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불과 3주 전에 저기를 갔다 왔는데 네. 그 지역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정말 우리 국방위원님들 또 기자님들 단체로 저기 한번 자주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화면에 보는 저 JSA는 판문점은 그냥 흰색 그 세멘트 바닥, 아스팔트 바닥 그만 보니까 저기를 뛰어와서 50m 들어오는데 왜 못 봤단 말이냐. 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다 산입니다. 산. 네. 그래서 이 병사는 그 북한 병사는 뒤에서 총이 40발이나 지금 쏘고 있는데 당연히 그냥 서서 뛰어갔겠습니까? 아니죠. 산에서 포복하고 나무 뒤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한 5걸음 포복하다가 또 나무 뒤에 숨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군 옷을 보면 군복을 보면 갈색입니다. 지금 네. 거의 낙엽색하고 똑같아요. 아하. 그것을 TOD로 판단하는데 굉장히 TOD가 뭔지 설명을 짧게 TOD라는 것이 이제 열영상 카메라인데 네. 그것으로 이 갈색 낙엽에 갈색 옷을 입은 병사가 엎드려 있는 것을 판단하기 확인할 때까지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을 그리고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다면 네. 저는 이 북한군 병사는 정말 방송에서 드리기 네. 힘든 말씀이지만 피떡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은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가 표현을 네. 저희가 그래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측으로 넘어왔을 때 네. 우리 측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까 김정범 교수님 말씀대로 더 이상 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수가 있는데 네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총알이 오고 가는 상황이 되면 네. 아마 이 병사를 향해서 엎드려 있는 이 병사를 향해서 정말 더욱더 강한 조준 사격을 했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누구도 구출하러 가지 못하고 양측이 대치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거기 엎드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부분들, 대응이 정확했는지 신속했는지 부분은 분명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가 늦었고요.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고가 늦었고 그리고 대응이 15분 정도 지연이 된 것도 사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인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설명한 대로 이 4초소에서 2초소까지 MDL을 넘어오는데 귀순자가 북측에서 MDL까지 불과 10여 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15시 15분에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걸 보고 북한군 4명이 40여 발을 발사했어요. 그러면 그 발사한 총탄이 피탄된 지점, 우리 쪽일 수 있는 겁니다. 북한군 40발이 발사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피탄된 것이 우리 쪽 맞죠? 저희 쪽에도 맞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JS에서 북한의 총탄이 처음으로 우리 쪽 지역에 피탄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것도 CCTV를 보고서 더 확인을 해야 되겠고, 북한이 우리 쪽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다 이겁니다. 예. 피탄 흔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이것이 알겠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죠. 그거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크게 상황이 번졌을 텐데 그런 걸 막아가면서 상황 판단은 그 추병으로서도 잘했다고 아니, 그러면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정진석 의원이 지적한 피탄 지점, 즉 북한군 병사가 남측으로 이미 넘어왔는데도 총이 발사된 거를 확인했냐라고 했는데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다가 나중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오후에 3시에서 3시 반까지 있었던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아직 피탄 지점, 유엔사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상황에서의 대처는 초병으로서는 잘 한 것 같다. 그리고 아까 JSA 근무자가, 과거 근무자였던 경험자가 이 응대를 하지 않고, 교전을 하지 않고 상황이 종료된 건 오히려 다행이다 했습니다. 이분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교전이 나지 않은 것이 왜 다행인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네요. 판문점 내에서 무장은 권총만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북측은 제가 알기로는 AK건 이런 걸 다 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관측도 되고 또 실제로 저희한테 AK를 들이댄 적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뭐 AK라든지 바주카포 다 구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권총으로 맞대응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교전 수칙 자체가 말이 안 되는군요. 북한은 지금 정전 협정 자체를 어긴 상태로 AK 소총을 소지하고 바주카포까지 비치한 걸 한 상태에서 우리는 권총으로만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전 자체가 거의 확전과 확대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총을 쏘게 되면 우리는 일단 권총으로 일단 대응 상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네. 뒤에 있는 대대병력이 있어요. 네. 대대병력은 이제 중화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 1분 대기조를 하지만 실제로 1분 더 걸립니다. 차량을 타고 이제 오기 때문에 그러면 한 3분에서 5분 걸리는데 일단 3분에서 5분 동안은 우리가 권총만 가지고 북한의 그 AK 소총이나 박격포를 상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전이 붙었으면은 우리 쪽에 사상자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일단 소영무 국방장관이 오늘 국방위에서 그 얘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장관에게 보고된 시간이 지연된 점. 이거는 사실이고 인정을 했습니다. 실무진에 착오가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보고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보다는 현장 대응이 잘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 확전이 되었으면 아직까지 저 병사를 구출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네. 또 구출한다 하더라도 이미 사망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또 교전을 했다면 정말 저쪽은 AK 소총 그리고 이 RPG-7이라고 하는 그 로켓포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권총으로 사실 우리 측 병사들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따랐겠죠. 네. 그런데 그것을 다 차지하고 네. 또 보고가 됐냐, 네. 언제 됐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사실은 저 구출을 이제 누군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지휘관이에요. 바로 대대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밝혀졌는데 대대장이 지금 가서 포복을 해와가지고 그 끌고 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끌고 오는데 24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대장 보고해야 되는 보고 주체가 직접 가서 그 병사를 끌고 옵니다. 포복을 네. 해서 그게 24분간 그 어떤 그 총알이 날아온 것을 그러느라고 쓰고 보고가 늦어진 것이군요. 그러니까 늦어진 것이지. 네. 그걸 왜 보고했냐? 만약 대대장이 야 부하들 너가 가서 갖고 와, 네. 데리고 와. 그러고 자기는 보고했으면은 바로 보고했겠죠. 그러나 대대장이 자기가 24분간에 걸쳐서 포복을 하고 끌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고가 늦어졌다. 이런 점 물론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교전이 벌어져서 우리 병사들의 부상 또는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상황이 벌어졌다면 오히려 생각하기 싫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상황에서 현장의 판단 어느 정도는 존중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 뉴스탑10의 생각이었고요. 자, 현장을 가보지 않고 그 상황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25분 정도 늦어졌던 이유, 보고를 해야 될 대대장이 현장에서 낮은 포복으로 병사를 구하러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대장 저희가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권영환 중령입니다. 현장에서 부사관 2명과 함께 총알이 빗발칠지도 모르는 또는 저격수가 쳐다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에 직접 낮은 포복으로 가서 북한군 병사를 구해온 바로 권영환 중령 대대장입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JS 요원들 3명이 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대장이 직접 부사관 2명을 이끌고 현장을 갔다 왔다. 갔다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25분. 그게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연된 이유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영웅적인 대대장이니까 사실 뭐 우리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대대장이 대대 내에서 얼마나 힘이 좋은지 네. 나와라고 하면 되는데 직접 자기가 갔다는 거고 또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 JSA 대대 근무한 지 이제 2년 꽉 채웠어요. 다음 달에 다른 데로 옮긴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책임감을 지고 직접 그 재교수가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끌고 오는데 문제는 지금 언론의 어떤 여론 잘 가보지 않은 사람,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저렇게 어떤 그 살신성인한 사람이 그 여론 때문에 어떤 그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건 정말 그건 이게 아니겠죠. 잘못되는 지금 것이죠. 뭐 그래서 불이익이나 처벌 이런 사람에게 얘기까지는 좀 상을 지나치고 주지는 못할 알겠습니다. 망정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초기 대응이 지연된 부분 15분 동안 왜 피격 지점을 빨리 찾지 못했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TOD로 네. 연령상 그 추적 장치로 충분히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 정말 저도 의문입니다. 네. 그 부분은 오늘 국방위에서도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 현장에서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어도 신속하게 그 피격 지점을 찾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어야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피격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소식. 오늘 저희가 6위로 꼽은 내용인데 확인해 보시죠.